현금 보유 필수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분명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상승장에 현금을 놀리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그 기회비용은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댓글도 종종 보였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남들 돈 복사할 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주식시장에 판을 깔아놓고 덧셈 뺄셈 해봅시다. QLD 투자자가 상승장을 100%다 먹으려고 현금 없이 100% 몰빵에 있다가 하락장을 맞이하는 것과 현금을 확보해둔 사람의 진짜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잠시 후에 수학적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금 보유가 얼마나 내 지속적인 QLD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미주마와 QLD 투자 함께 하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계속됐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하락장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나약한 소리라거나 상승장의 흐름을 깨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도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을 때 왜 벌써 불길한 생각을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미쳐 날뛸 때 조만간 반드시 큰 하락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현명한 방어 기제라는 사실을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오늘 그 깊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먼저 돌아봅시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름과 내림의 반복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탐욕은 시장을 하늘 높이 밀어올렸고 그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은 예외 없이 차가운 얼음을 끼얹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미쳐 날뛰며 나스닥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건 고점 대비 80%가 넘는 처참한 폭락이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끝없는 부동산 상승과 파생 상품의 축제가 끝난 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완전하게 마비되는 하락장이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땠을까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며 유동성 파티를 벌였던 시장은 결국 2022년 지독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에 맞아 폭락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이 주는 교훈은 심플합니다. 크게 오른 상승장 뒤에는 그 상승폭에 준하는 깊은 하락이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물리학의 법칙과 같은 시장의 중력입니다.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왼쪽으로 돌아올 때의 속도와 파괴력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수만 년의 진화 속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직감하는 아주 건강한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이 기분 좋은 상승장에 매를 먼저 맞으려는 것처럼 하락을 미리 예견해야 할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 아닐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예측 가능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충격이 있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를 미리 인지하고 알고 있을 때 받는 그 내면의 데미지는 훨씬 적다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예고 없이 뒤통수를 팍 세게 맞으면 사람은 공포에 질리고 욕이 절로 나오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오를 줄만 알고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은 이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이성을 잃고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멘탈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사실 저도. 하지만 하락을 미리 예견하고 있던 사람은 다릅니다. 폭락장이 시작되어 온 세상의 언론이 종말론을 외칠 때 이 사람은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역사적으로 보나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지. 이렇게 말이죠. 이 차이가 투자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하락을 예견하는 태도는 세 가지 무기를 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완충지대. 하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현금이라는 방패, 주식에 100% 물려 있을 때 하락을 대비해 조금씩 혹은 미리 챙겨둔 현금으로 싸진 주식을 살 기회를 잡습니다. 세 번째, 탐욕의 제어. 남들이 고점에서 대출까지 막 끌어다 쓸 때 나 혼자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 봤는데 빚져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 규모가 거의 몇십조 원이던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차라리 미리 마음의 매를 맞아두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멘탈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어, 현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불타오르는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단순히 곧 망할 거야 라면서 방구석에서 저주만 퍼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냉철한 예견가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첫째, 계좌의 일부 현금으로 환전해 두세요. 혹은 미리 환전해 놓으셨거나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가진 종목들의 체력을 점검하세요. 셋째, 시장의 소음을 차단합시다. 사방에서 이번엔 다르다, 지금이니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번엔 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 눈과 귀를 닫읍시다.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상승장에 현금 늘리는 거, 현금 갖고 있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 기회비용 어쩝니까? 그 돈을 넣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댓글 종종 보였고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그럴 바엔 현금을 왜 들고 있냐? 지금 이 상승장에 다 올라타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그 기회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 네, 맞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남들 돈 복사할 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손해 보는 기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주식시장에 판을 깔아놓고 덧셈 뺄셈 해보자고요. QLD 투자자가 상승장을 100% 다 먹으려고 현금 없이,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현금 없이 100% 몰빵에 있다가 하락장 맞이하는 거랑 현금을 확보해둔 사람의 진짜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현금 없이 QLD에 1억 원을 전부 투자한 상태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해봅시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네, 극단적입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5천만 원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손실률보다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면 우리 레버리지를 하니까. 5천만 원이 다시 1억 되려면 내 자산 얼마 올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얼마라고요? 맞아요. 퍼센트 짝짝짝짝. 그래서 즉 반토막이 나면 2배 가까이 올라야지 겨우 본전인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히 QLD 같은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딱 하나, 평균 단가가 아주 낮으신 분이겠죠. 그분들은 이미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30% 뭐 30-40% 빠진다고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의 체감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승장에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일부 남겨둔 투자자 있습니다. 그래서 QLD 7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똑같이 시장에서 50%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식은 3,50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QLD를 7천만 원을 들고 있었으니까 반토막 3,50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 3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총 자산이 6,500만 원입니다. 같은 하락장 맞았는데도 계좌 방어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바닥을 쳤어요.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은 남겨둔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든 할 수 있겠죠. 공포 속에서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거죠. 너 저점이 어딘 줄 알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나 자신만의 룰을 적용해서 그 룰대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물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룰을 만드는 거죠. 뉴스에서 더 떨어진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연일 이제 공포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넣냐 빼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장은 늘 다시 회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몰빵 투자자 그제야 겨우 안도의 숨 쉬겠죠. 아, 드디어 본전 왔다. 하지만 바닥에서 현금으로 꾸준히 추매할 수 있었던 투자자는 이야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아진 평단 덕분에 단순 원금의 회복을 넘어서 훨씬 많은 수익률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걸 알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몇 퍼센트를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하락장을 대비하는 데에 이 현금이 주는 안정감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현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박시 여러 번 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돈처럼, 일 안 하는 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상승장에서 뒤처지는 돈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금은 상승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다음 하락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도 그 기회 자금이 그 보험으로 삼은 그 기회 자금이 더 큰 거 아니니? 그 돈보다 적게 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험료가 너무 큰 거 아니니? 그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승장에서는 항상 일부러 하락도 같이 상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승장인데 더 올라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그 반작용에 대한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 20-30% 빠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추매할 현금 남아있나? 내 비중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가?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하락이 왔을 때 패닉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한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하수는 상승장의 수익률만 계산하는 사람이고, 진짜 고수는 하락장까지 계산기에 넣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처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몇 퍼센트 수익에 눈이 멀어 내 목숨줄인 현금을 다 던져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으면 당연히 숨을 하고 내쉬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는 생명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이라면 다가올 하락장은 시장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숨을 내쉬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이 오를 때 너무 취하지도 말고 다가올 하락을 미리 예견하면서 다정하고 덤덤하게 여러분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네가 곧 떨어질 게로구나. 그러니 지금 시장이 오를 때 너무 취하지도 말고 폭등 뒤에 숨은 폭락을 미리 마음으로 마주한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건강한 내면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